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17일 일요경마입니다. 오늘은 농림부 장간배가 있죠. 3간의 마지막 코리안 더비에 이어서 이제 농림부 장간배 이렇게 두 개인데요. 두 개랜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건 좀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오늘 일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1300m고요. 글쎄, 이 말들이 다 1300을 뛸까 의심스러웠네요. 일단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일단 뭐 이 전개로 풀어가야겠죠. 이제 상하이 팡팡이 선행 갈 거고, 그 다음에 말이 없죠. 그 다음에는 풀게인요. 좀 그렇고, 해가람 조교 많이 했는데 역시 고개가 높고, 금봉왕. 요게 좀 그 2살짜리인데 여기에 출전은 이전을 글쎄 여기 그 신마 경제 출전 자격이 없나요? 이전 이하면 출전 자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를 왜 안 갔는지, 신마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일단 뭐 신마들이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근데 이마필이 지금 보니까 아직 어려요. 예전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좀 기억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쌍두마차라는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수성질에서 아주 좀 명마에 가까운 마필이죠. 이게 처음에 호주에서 딱 왔는데, 뉴질랜드인가요? 뉴질랜드에서 왔나? 호주인가? 왔는데 마방 앞에다 이렇게 좀 묶어놨는데, 묶어놓고 마방 식구들이 다 보는데 조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조교사가 권인덕 씨, 지금은 마주하고 계시죠? 권인택이라는 저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 거의 9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앞다리에서 올라오는 이 마지막 상박이라고 그러죠. 여기 상박을 보더니 저 말은 무척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리 봐도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이마필이 보니까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잘생겨서요. 순말인데 근성도 있어요. 아주 상당한 근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에 진격하고 뭐죠? 진격하고 그 유명한 말을 모르네요. 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진격하고 뭐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다음으로 나왔어요. 이 마필이 그 시대를 조금 지나서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우주화라는 말이 있었고, 진격하고 같이 뛴 마필이 뭐죠? 참 이렇게 좀. 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금봉왕이라는 마필을 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보면 아주 후구가 발달이 잘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앞이 발달이 조금 덜 돼 있어요. 뛸 때 보면 조금 뻗는 게 조금 안 돼요.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이 기술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유승환 기술입니다. 이거 잡고 탈 겁니다. 그런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힘 안 배거든요. 그래서 좀 금봉왕을 좀 믿을까 싶은데, 뭐 상하이 팡팡이 지금 흐느적거리죠. 얘도 어리기 때문에 뛸 때 보면 주행이 약간 흔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선행을 나서더라도 조금 거리가 길다라는 제 견해고요. 자, 프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래를 맞으니까 스타트에서부터 뒤로 갔죠. 근데 또 라스트에 올라오더라고요. 기본은 있는 마필. 그러니까 요거처럼 지금 금봉왕처럼 그렇게 전개만 해주면 올라올 수 있는데, 뭐 기본은 뭐 여기 금봉왕, 프라우드, 상하이 팡팡 이 세 마필이 인기마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마필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데, 삼상승식 요거 축을 좀 좀 현장에서 컨디션 좀 보고 좀 한번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경주 썼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도 이제 제가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4번 퀀텀 리프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선행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그 단점이 있을 겁니다. 선행을 안 가면 못 뛰는. 지난번에 그 전 경주에 선행 가서 이기죠. 그 다음에 선행 못 가니까 막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라스트에서 거의 섰어요. 근데 그 선행을 못 가면 과연 모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거냐. 근데 저는 모래는 그렇게 뭐 좀 적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6전을 뛰면서 꼭 굳이 선행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번 이긴 것 뿐인데 그 모래는 적응하면 된다라는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리프의 어떤 다른 단점, 뭐 체형이나 뭐 지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요. 아직 제가 그건 못 찾았고요. 자, 말입니다. 승분전인데 또 선행 갈 수 있을까요?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는데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조교가 좀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황금사냥, 요거는 뭐 그냥 좀 예,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딕시스마일입니다. 얘도 3박이에요. 얘도 3박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3박으로 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 3박이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윤승 때. 그렇게 걷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요?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3박자로 걸어요. 아니, 정상적인 보행을 해야 말이 좀 더 뛰지 않을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발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디 뭐 오른쪽 발이 아픈지 어쩐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상 왼발을 떼요. 왼발을 쓰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깽깽이로 막 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발을 바꿔야죠. 근데 내가 왜 깽깽이로 뛰고 있어요? 오른발이 지금 아파서 지금 깽깽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른발로 바꿨어요. 근데 아프면은 그게 이 왼발로 걷던 깽깽이보다 그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더 잘 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고도 얘는 대학생이에요. 그러고도 그렇게 뛰고도 얘는 여기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학생이 오션블루죠. 근데 문제가 오션블루가 자, 한번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쫙 가지 않습니까? 선행 가니까 앞에 가서 무리해서 선행 가니까 쓰고 뒤따라 가니까 모래 맞으니까 쫙 뒤로 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오션블루가 선행을 가면은 요 경주에서는 인정을 해야죠. 거리 짧고 그러기 때문에 빼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퀀텀 리프나 마리가 선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션블루가 어떻게 선행을 쉽게 가느냐가 관건이다. 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제가 고른 마필이 10번 비키라입니다. 비키라. 자, 얘는 뒷다리를 쫙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얘는 그러고도 뛰어요. 왜 뛰어요? 힘을 안배해주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 근데 무턱대고 얘를 지금 뒷다리를 벌리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말이 지금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좋다고 해서 쫓아나가면 안 되죠. 얘의 단점을 최소화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뒤에 있어야 돼요. 퀀텀 리프, 오션블루, 마리가 도망가게 냅두세요. 냅둬도 상관없어요.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비가 오면 달라지죠. 근데 얘가 지금 나올 그 조교 때 보면은 상당히 나대요. 나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까분다라는 얘기야. 상당히 힘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데 지금 조교를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숙부 한번 딱 하고 나서부터 조교를 일요일 날 수요일 날 했군요. 2번 했네요. 근데 제가 언제 봤죠? 아무튼 조교 강도를 상당히 낮춰서 하더라고요. 그 힘을 다 고스란히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막 넘치더라. 힘이 넘치더라. 그래서 이 경주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여기 JS 군단이 나오네요. 제가 토요일째 초음볼트, 이 JS 홀드가 이제 43조로 갔습니다. 이 초음볼트랑 같이 뛰던 마필인데 사실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공백이 지금 35주네요. 35주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그랬죠. 이 35주 그러니까 보통 8주가 넘어가면 5주에서 6주 정도를 훈련을 해야 얘가 예전에 그런 컨디션을 되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8주를 훈련 쉬었는데 2주 평상시처럼 2주나 3주를 해가지고는 조금 덜 살아난다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말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그 습보할 때 보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인가요? 습보할 때 4줄에서 하는데 보니까 약간 그 완벽하진 않는데 예전에 초음불트랑 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능력이면 저는 여기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조교를 해갖고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빈체로 했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뭐예요? 이철경 기수요? 예, 신인 기수네. 오늘 처음 타는 기수네요. 예. 놔두고요. 자, 6번 나름의 영혼입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뛸 겁니다. 그 이렇게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뭐죠? 오제이 명답인가 토요일자 일경중가 나오는 걔랑 동반 스포할 때 계속 져요. 그리고 길게도 못 가요. 근데 지난번인가 그 전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생겨서 안 뛸 일 없다고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기 전에. 근데 그때도 뭐랑 동반 스포라는데 보니까 1코너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제가 조교는 뭐라 그랬죠? 실전에 1.5배 이상을 하는 게 조교예요. 그러니까 1000m를 뛰면은 1500m를 조교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1500m 이상을 조교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얘가 여기서 와서 쓰면 안 되죠. 이 1코너에서 쓰면 안 돼. 이만큼 길게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자꾸 서요. 그것도 신마 오제이 명답에게 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마필이었던 체형,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아주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체형입니다. 체형이 잘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바란스 다 좋고 약간 뭐 경주마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완벽한 말은 없는데 그 기준을 삼는 거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미달이냐 조금 더 낫냐 이걸 기준을 삼는 건데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해피컴퍼니는 지난번에 선행을 1번 게이트 쉽게 나섰고 그 다음에 오피쌤이 요 힘으로 뛰는 마필 D가 멀찌감치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장이 긴 거죠. 허리가 길어요. 얘는 다른 말필처럼 제가 그랬죠. 뭐 한 반뼘 정도 길면은 좋겠는 좀 긴데 얘는 반뼘이 아니라 한 뼘 정도 길어요. 상당히 길어. 나갈 때 보면 여러분들 아주 길어 보입니다. 근데 뭘로 해요?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뛰는 마필 빅챔프 지난번에 외곽 사행했죠. 이걸 참 등치값 못하는 것 같아요. 530kg인데 또 그런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마중물한테 졌으니까요. 외곽으로 사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BK 캡틴은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뛰었고 자, 그래서 이경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 JS 군단입니다. JS 군단을 축을 해서 이제 다른 마필들은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나름의 용어는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되겠고 뭐 빅챔프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뺄 수는 없죠. 빈체로에서는 지난번에 바닥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이경주는 바닥에서 날라와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JS 군단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자, 원드림 지난번에 뭐 기가 막히게 탔죠. 얼마나 잘 타요. 횡대로 펼쳐졌잖아요. 하나, 둘, 셋, 4마리가 있는데 요 뒤에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번 게이트에서 더 좁는 5번 게이트인가요? 얘네들이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은 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빅챔프랑 조금 전 삼경주랑 빅챔프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요. 한 머리 차이는 지고 가요. 지고 가긴 하는데 정말 주폭 시원시원해요. 단지 하나 흠이라면 약간 높은 고개 때문에 그런데 그 높은 고개 때문에 그 경주력이 저하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아주 막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는데 그렇고요. 자, 북마드림 말씀을 드려야죠. 이마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어떻게 탔느냐, 그 전번에 왜 못 들어왔느냐.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말도 좋고 좋아졌고 한번 공략을 합시다. 근데 그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때 꼴찌를 와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때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동행이랑 같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네, 꼴찌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간파를 못해서 얘가 모래를 맞으면 안 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에 이겼을 때 어떻게 탔는지를 보니까 2차 왔을 때 이 전에 뛴 것들이 다 그랬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탔어요? 선행 외곽에서 누구죠? 오피데이죠? 오피데이 맞아요? 예, 오피데이 외곽에서 한 바퀴 내내 외곽에서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외곽으로 아니 오피데이 외곽으로 가가지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되는 게 뭐냐면 자 오피데이가 여기서 이 사코너에서 오피데이와 이 북마드림하고 이렇게 같이 반마신 차이로 돌아요. 도는데 여기까지인가 같이 와요. 근데 여기 한 50m 남겨놓고 오피데이하고 북마드림하고 격차가 벌어져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과 4분의 3마신 차이일 겁니다. 예?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얘도 아직 한 번 그렇게 저거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교를 습보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경주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너 모래 맞으면 안 뛰는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카 엔진입니다. 지난번에 뭐 김희선 기수가 또 외곽으로 잘 탔죠. 외곽이 이게 외곽 10번에서 잘 탔고 외곽으로 돌아서 나왔고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예,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모 미션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통 시대라든가 햇빛 아침에 뭐 그런 햇빛 샛별 아침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골막염이 11일인가? 11일일 거랍니다. 골막염 11일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찬호 기수가 막 좀 채찍을 많이 대는데 아직 조금 늘어나는 건 조금 부족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찍의 효과를 볼 거예요. 그 채찍으로 때리는 그 맞으면은 특히 순말 같은 경우는 바로 달라져요. 내가 어떤 근성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엠파이어 캔디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요 마필이 지금 생김새도 좋고 앞말이라 그러는데 아주 근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뭐 데뷔전 때도 보니까 나왔다가 뒤로 가더라고요. 뒤에서 헤맸고. 이번엔 조교를 잘했습니다. 뭐 수영 조교까지 뭐 수영 선수 시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영을 많이 시켜놨네요. 그렇죠? 뭐 시티즌엠은 아직 안 살아났고 원드림이나 북마드림이 어떻게 모래를 피해가느냐 그 피해갔을 때는 조금 더 띄워줄 수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포머 미션을 추구로 해서 일단 뭐 기본권은 버릴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마필은 엠파이어 캔디다. 자,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1000m입니다. 자, 또 실버 그레이 컷하고 천지탑이 같이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tas어요? 천지탑이 1번 게이트의 선행, 그 외곽에 실버 그레이 컷, 또 그 외곽에 뭐가 있었죠? 아, 봉화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버 그레이 컷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3박자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로 그 경주로가 아니라 왼발로만 뛰더라 이거예요. 왜 왼발로 뛸까요? 왼발로만 뛸까? 그러고 안으로 기대요. 이날 심하게 기댔어요. 그날 심하게 기대고 왔습니다. 근데 등치가 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죠. 단거리 1000m. 그래서 제가 앞에 있을 거고 버틸 것이다라고 해서 그날 실버 그레이 캣을 추천드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동 기수가 외곽에다 놓고도 한번 해보고 안에다 놓고도 해보고 그러는데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뭐 좀 기대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얘가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앞에 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관건이고, 자, 천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임기현 기수가 여기서 대놓고 많이 고치려고 했는데,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실버에 그렇게 제게 덜미를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나머지 말은 없죠? 없어요. 제이베, 클라우스, 하피익을 그렇고. 조심해야 될 마필은 이제 대반격이죠. 대반격만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데 나르샤키는 좀 얘도 이제 3박자로 걷고. 네. 대반격이 오늘 아침에 숙부할 때 보니까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고개가 약간 들리긴 하는데 1000m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자, 우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이제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으로. 이게 지금 5억짜리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코리안 더비켓 제가 부산말만 오면 이렇게 따로 조교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두는데, 이 마필들이 지금 새로운 스텔스, 시선 포착, 제타바이트, 파워블레이드,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에 왔던 마필입니다. 그때 뭐 반지의 제왕, 부임의 승리 축제, 에버인 에버, 월드 챔피언, 토암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조교를 보니까 스텔스가 많이 좋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스텔스를 좀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다음에 새로운 스텔스하고 그 당시에 조교를 같이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스텔스가 앞섰어요. 상당히 많이 앞섰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 조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타바이트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약간 말이 좀 뻣뻣하다. 동치에 비해서 좀 롱다리다.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때는 좀 앞에 붙어가지고 잘 탔죠. 선두권 앞에서 잘 탔고, 파워블레이도 역시 왼쪽 뒤가 조금 부자연스럽다. 8번이 뭐죠? 월드 챔피언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끝에 가서 앞서더라. 예, 그런 조교 내용이었었고요. 자, 이번 주 제가 왜 지난번 조교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라는 거고, 자, 비교하려고요. 자, 스텔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스텔스 3번 새로운 스텔스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스텔스가 패고 가도 못 따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패고 가도 못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제 19조 3번 한빛나라 조금 이따 나올 마필인데, 근데 보니까 말이 좀 다른 부산 저기 하는 사람들도 컨디션이 조금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컨디션이 좀 지난번을 제가 그래서 계속 더듬어 봤는데 조금 그렇고요. 뭐 시선 부착 뭐 좀 능력에서 그렇고. 자, 제타바이트입니다. 제타바이트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뭐 사지가 좀 뻣뻣하고 뒤를 좀 짧게 차더라. 체형에 비해서 옹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네요. 이제 다 비슷한데 이게 문제면 배다리 보배랑 동반 스포하면서 졌어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근육통인가 어디 파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더비 때 선두권에 붙어가서 라스에서 이제 버티는 그림이었었고요. 파워블레이드는 뭐 요게 자, 얘가 지금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어요. 그 뭐죠? 제가 표현해드렸던 애들 그 쌕쌕거리듯이 그런 지금 호흡을 해요. 근데 수요일날 왔을 때도 그랬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그랬는데, 자, 임마필은 지금 오뚜고뚜기와 같이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교 내용이었었고, 자,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어떤 그 경주들을 보면 비카라이나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경주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화필들이 좋든 말든 능력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다리 보배입니다. 이경주가 지금 뭐 부산 말들이 와서 뛰든 말든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서울 말들 안 뛴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뭐 소문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자, 배다리 보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다리 보배가 500km 정도 나가더라고요. 500km 정도 나가는데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찾아봤을 겁니다. 6월 3일부터 수영 조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지금 며칠이죠? 7월 15일입니다. 오늘이 맞죠?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얼마?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를 다 했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타바이트하고 동반 습보하는데 얘는 붙잡고 갔습니다. 제타바이트는 두들겨 패고 갔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타바이트가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경쾌한데 약간 고개가 높아요. 근데 자,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컨디션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승마에 보면 장애 마장마술 있지 않습니까? 좀 기억 참 안 나요. 이 마장마술 할 때 보면 여러분들 파사지라고 그러죠. 쫙쫙 독일 병정들 걷는 것처럼 이게 물론 성격이 칼칼한 마필들, 그러니까 선행마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 취임마한테서 그런 걸음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게 누구냐면 보네블루입니다. 보네블루. 보네블루가 그런 걸음을 그 당시에 윤태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지금 배다리 보배가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일단 컨디션 끝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수요일 날 제가 딱 보고 장거리 체형이구나 딱 그렇게 느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 아침에 어제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 부산 말들을 다 돌려봤고 특히 이 배다리 보배를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배다리 보배가 몇 번 뛰었어요? 11번을 뛰었는데 보니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기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말을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개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그 기수가 내가 이렇게 타야겠다 이 말한테는 이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배다리 보배한테 조금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 말이 8마리 뜁니다. 8마리. 이 깡바닥에 가도 되거든요. 왜 깡바닥에 가도 돼요? 2000m입니다. 2000m. 2000m인데 제가 여기서 다른 마필들의 컨디션 말씀 안 드릴게요. 얘의 컨디션만 그러니까 얘만 놓고 봤을 때 장거리용이다. 6월 3일부터 조교했고 조교 충분히 했다. 말 좋다. 그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마필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딱 더. 자, 오뚝오뚝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오뚝이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라 한진말이다. 파워블레이드가 오뚝오뚝이 한진말이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얘가 지금 1800까지 뛰었습니다. 1800까지 뛰었는데 얘 체형은 자당입니다. 자당. 여러분들 마지막에 1800에 뛸 때 얘가 여기서 3코너에서 4코너 돌아 내려올 때 어떤 주행 자세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 자세입니다. 자당과 같은 자세를 갖고 발 쓰는 것도 비슷해요. 뭐 완벽 그렇게 뭐 똑같을 수는 없죠. 제가 그랬죠. 유형. 비슷한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m입니다. 그 자당 물론 근성이 있으면 뛰겠죠.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누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과연 지난번에 파워블레이드가 깜짝 뭐 아나운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선행을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김영관 조교사 작전이 뭘까요? 오뚝오뚝이 선행 가고 파워블레이드가 따라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말에게 더 유리하다. 전개가 유리하다. 만약에 오뚝오뚝이가 선행 갔을 때는 저는 더 쾌재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마필에게 기회가 더 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제가 뭐 배다리 보면 말씀을 드리다는데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텔스랑 동반 속도하는데 그냥 이 마필은 말은 좋아요. 근데 제가 흠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하나 있는데 그 흠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카베 기수 제가 오카베 기수가 그 말 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스텔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오카베 기수의 기승술이 어떤 정도냐라고 물어봤어요. 취임말을 기가 막히게 탄대요. 또 다시 얘기할게요.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8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막 그 더비처럼 그렇게 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경 좀 빠르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스타일에서 조금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단점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m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단점이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배다리 보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겁니다.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뭐 그냥 넘어갈까요? 천합이, 송암위로 선행 가야 되고, 샤이닝 트랙 이동화 기술, 미스터 탱크 순발력 없고 발 꺾는 마필, 쌩쌩돌이 왼발로만 뛰는 마필. 돌진이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스포를 하더라고요. 체중이 지난번에 불었어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부니까 조교를 좀 2주 만에 나오면서 세게 했어요. 근데 자꾸 안으로 기대려는 걸 어떻게 제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돌진밖에 없는데 1300m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경주의 돌진의 그 돌진이 예를 들어서 돌진이 지금 450km까지 불었어요. 451km까지 불었기 때문에 445까지 할까요? 한 5km, 10km 미만. 요 체중만 빠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진이었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마찬가지죠. 라온볼라벤의 이찬호 기수가 어떻게 또 전개를 펼칠까 하는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고요. 자, 1번 위즈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가 와도 이 마필은 안 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근데 1번 게이트고 더없이 조건이 좋고 여기 다른 마필 바람이 분다 지난번에 모래 안 맞히죠. 송재철 기수가 외곽으로 선행 외곽에 타죠. 그다음에 라운볼라벤도 또 뭐 초반에는 조금 안쪽에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다음에 달려라 강작은 뭐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마필 한빛나라인데 이 경주에서 사이즈로 따지면 한빛나라가 한 수 아래예요. 근데 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라운볼라벤이나 뭐 바람이 분다도 모래 맞으면 안 돼. 그런 어떤 흠들이 있기 때문에 한빛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다가 3코너부터 막 몰고 나온다 할까요? 몰고 나오진 않았죠. 한번 때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쫓아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한번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걸음이 진명 라이언이에요. 진명 라이언. 나머지 마필도 뭐 사이클링 히팅, 뭐 지금 2군 올라 있고 황금 가속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황금 가속을 간신히 잡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람이 분다나 라운블라베나 달려라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는 한빛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한 수 아래 반 수 정도는 아래야 않겠냐. 근데 뭐 경마라는 게 걔네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걔네들이 어떤 흠이 있고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빛나라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7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 어제죠, 어제 그 설록이라는 마표를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을 때 오른쪽 파행 부자연스러운 파행 빼야지. 약간 받친다고 표현을 하죠. 뭐 오늘 아침에도 누가 행복한 동행을 보더니 받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파행을 받친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통상적이에요. 뭐 정말 뭐 받친다 뭐 그런 거 뭐 고스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설록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위주론이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죠. 위주론이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위주론이 너무 조교가 강해서 제가 조금 전 경기에 좀 그랬던 말이 조금 그러니까 컨디션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설록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거만 아니면 1군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고 이번 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약한 데만 뛰었어요. 그렇죠? 약한 데만 뛰었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어떤 뭐랄까요? 캐리어?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점, 상대들은 약했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마 서울경마공원 통틀어서
발전 기대치는 얘가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뭐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자세, 근성, 뭐 힘, 뭐 다 있어요. 유연성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목요일날 여기다 이렇게 설록, 여기가 수성 캡틴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반 습보를 합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둘이서 만나는데 박오른승 기수가 막 들고 패요. 근데 설록은 안에서 가만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가 지금 상대가 뭐 지금까지 얘가 하위군이 아직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당연히 센 놈이랑 뛸 일이 없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만 쌓이면 설록도 무척 많이 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수성 캡틴이 장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가능성은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럭키아이트 뭐 오늘 아침에도 숙보에 그렇고 벨리스타 뭐 마찬가지고 알라딘 푸른 것들 한 20원이 안 될 것 같죠? 20원이 안 넘을 거. 이경주가 유일하게 20원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경주에서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조스 드림이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자, 딱 한 번 지금 오전 뛰었어요? 6전이요? 6전 뛰어서 5승 했는데 한 번 3차 왔죠? 예, 한 번 3차 왔어요. 이때 뭐 했어요? 선행 못 갔어요. 1200m에 선행 못 가고 왔어요. 나머지는 다 선행 갔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떤 그것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넘어서려면은 선행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경주가 조금 빠르죠? 태풍 돌파도 빠르고 장산 호랑이도 빠르고 스페셜 조이 외곽으로 끌려 나올 거고. 그 뭐예요? 이 고저스 드림이 단점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제가 처음에 보고 반했던 마필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체형이나 뭐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아주 까만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얀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위에 가서 이렇게 타서 보니까는 이 잔등에 기꼬에 이렇게 손가락 넓이만큼 하얀 털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고 참 혼자 웃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얘도 보면 얘가 뭐예요? 오른쪽 뒷다리가 외향이에요. 외측으로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를 벌리고 뛰어요. 뛸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면 말이 뒷다리를 쓰는 게 다른 여타마필처럼 예를 들어 설록처럼 부드럽게 쫙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우리 뭐 수영이죠, 개헤엄이요, 그거 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왼발은 똑바로 들어가는데 오른발이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시장에서 보니까 오른발이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뭐 지세니까, 지세라 그러죠. 앞다리의 지세, 뒷다리의 지세예요. 지세가 그렇게 된 거는 제 눈에 봤을 땐 그런 겁니다. 그거야 뭐 보건소 수의사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외향이다. 그래서 전에 선행을 못 갔을 때 못 뛰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경주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축이 누구냐? 1200m의 가장 안정적인 건 홀리데이 드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홀리데이 드림이 34조에 있던 마필이 지금 47조를 갔죠. 유승환 기수가 어제 조교를 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좀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홀리데이 드림 쪽으로 해서 고조스 드림, 이건 배당이 없죠. 다른 막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조스 드림을 여기서 선행을 못 간다고 그래서 4착 밖으로 3착 밖으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버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한번 다시 좀 깊이 생각해서
누가 복승시권에,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이니까 안정적으로 이착으로 올 수 있겠느냐. 뭐 고저스트림이 선행 가면 고저스트림의 홀리데이는 끝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근데 만약에 고저스트림이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홀리데이 드림이 유리하겠죠. 또 여기서 또 그렇다면 고저스 드림을 대신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6일, 7월 17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은 고배당, 예, 많은 고배당은, 큰 고배당은 뭐 지금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잔잔한 배당으로 어떻게 환수를 끌어내냐가 이번 주도 관건인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예상은 비가 안 왔을 때를 제가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